저는 항상 수학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우연히, 정말로 우연히 y는 같아지더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 가능한 모든 애들을 다 이차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차함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전제사항 a, b, c는 상수여야 되고 상수 a는 절대로 0이어선 안 된다 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첫 번째 이차함수니까 유형 1번과 2번은 1번은 어렵지 않죠. 1번은 그냥 두세요. 1번 y가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맞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1번부터 5번 중에 y는 좌변에 우변은 x에 대해서 지수가 2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형태를 두면은 딱 봐도 2번과 4번만 이차함수가 된다는 자격을 얻겠죠. 그 외에는 분모에 x가 들어있거나 x가 세제곱되거나 또는 x제곱이 사라지거나 이분들은 이차함수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1번을 2번, 4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형 2번 볼까요? 유형 2번 5번 문제 있지. 5번 문제도 위에 박스를 한번 읽어보자. 자, 이차함수는 항상 되는 게 아니야. 우연히 되는 겁니다. 언제? 이차함수가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을 때,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을 때 이차함수가 된다, 안 된다에 따지는 방법. 바로 가장 큰 대빵.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절대로 0이어선 안 된다를 지키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1번 문제는 2번, 4번 나왔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차함수가 될 조건이라고 해서 이차함수가 되려면 저는 대표 문제는 부급니다. 나머지 숙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문제는 바로 이차함수는 아차함수 2차 함수는 무조건 y는 대문자 ax제곱 대문자 bx 대문자 c에서 a는 절대로 0이어서 안 된다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문자 앞에 x제곱 앞에 있는 수가 0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2a 빼기 1배의 x제곱 블라블라블라 빼기 4x제곱 빼기 1이 이차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a가 될 수 없는 것이래. 그럼 뭐 하면 될까? 이차함수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해. 될 수 없는 거고요. 했으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2차의 후보를 찾아. 2차가 될 후보.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식과 이쪽 멀리 있는 식은 x제곱이 들어있죠? 따라서 이 식을 끝까지 정리해주면 2a 빼기 1x제곱에서 4x제곱 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계속끼리 빼면 되니까 2a 빼기 1 빼기 4 x제곱으로 붙겠지? 그치? 이거 x제곱끼리만 더한 거야. 동류항.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2a 빼기 5 x제곱이니까 2차 함수가 잘 되려면 무조건 앞에 있는 수가 0이 돼선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0이 되게 한 걸 보시면 돼요. 바로 5번이 2차 함수가 되지 않는 거죠. 괜찮습니까? 분수여도 돼. 분수여도 되는데 우리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를 지켜야 됩니다. 라는 거꾸로 0이 되게 한 걸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간단히 했을 때 기준이야. x제곱 앞에 있는 수는 네버 0이면 안 된다. 자, 유형 3번에서 복습할 거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 3번은 뭐다? 바로 세 글자. 함수 값이라는 기호. fx라는 기호에 친숙해지면 됩니다. fx는 x마다 y가 변할 때 자주 쓰이는 기호 y는 fx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형 8번 같은 경우는 유형 3번의 8번은 fx의 기호의 뜻을 아시면 되겠고 결국 fx는 y이기 때문에 x자리 괄호 안쪽에 1, 2, 3, 4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함수값 y가 나올 겁니다. x는 함수값이 아니야. 수학에서 함수값은 원인과 결과 중에서 결과값을 함수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y값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y가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f-1 대입하고 f2 대입하고 더하시면 답이 나와요. 뭐 험한 문제죠. 복습할 것도 없긴 한데 일단 한번 그냥 마음 열고 읽어보시면 어려운 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마오에다가 1 더하면 보기문을 보시면 되겠죠. 7 플러스 4 빼기 10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정답은 확인문제 8번은 정답이 저처럼 2가 나오시면 잘 대입한 겁니다. 그쵸? 오케이. 나머지도 숙제 상자리도 없어서 너무 쉽습니다. 그냥
대입한다라는 게 함수값 기호야. 괄호 안쪽에 있는 수를 냅다 집어넣으면 돼요. x자리에. 확인 문제 4번부터가 실제 2차 함수죠. 여러분 유형 1, 2, 3번은 그냥 프리뷰, 어떤 단어 약속이고 유형 4번부터 뭐다? 바로 2차 함수를 가만히 두지 말고 그래프라는 걸 그릴 거예요. 세 글자. 그래프. 눈에 보기 좋게 도형으로 나타낸 것. 그래프죠. 그래서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래프라는 걸 그릴 거고 2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이미 고대 수학자부터 구해놨기 때문에 바로 y는 ax 제곱을 사람들은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괄호 열고 기본형. 2차 함수가 태어났을 때 가장 뒤에가 없는 거. bx랑 c가 사라지면 그냥 기본형 그래프고 기본형 그래프는 첫 번째 뭐가 된다? 무조건 0,0을 뚫고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또는 0,0을 뚫고 올라가면서 내려가거나. 그래서 2차 함수는 두 가지 개형이 있다. 양수일 땐 아래로 불러. 음수일 때는 위로 불러. x제곱 앞에 있는 수가 기준이야. 기준. 앞에 있는 수. 그 다음에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파르게 그려지니까 폭은 좁아질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지나가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바로 12번 문제를 풀어본다면 12번요. ax제곱, 2x제곱, 4분의 3x제곱 짜리 총 3개짜리가 있을 때 a가 될 수 없는 것 뭐 하면 될까요? 바로 감사합니다. 2차 함수는 앞에 있는 대가리, 맨 앞에 있는 수가 가장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바로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 기준이에요. 절대값이 커질수록 가파르게 그려지려고 하니까 폭 입장에서는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는 걸 지키면 되고 그 과정에서 그냥 크기 비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번은 a는 2x제곱짜리랑 4분의 3짜리 사이에 낑겨 있잖아. 그러면 폭의 정도는 2랑 4분의 3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의 a를 보기문에서 읽으면 되는데 될 수 없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통분해서 비교하면 지금 감사합니다. 1번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번은 정답이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림상 문제에서 그려지는 도형 보면은 4분의 3짜리가 제일 아래쪽이고 2x제곱이 제일 위에 있는데 그 사이에 낀 게 있어야 되니까 a는 만약에 3분의 2면 0.6666이니까 0.75보다 크다고 말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13번도 집에서 핫자리인데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유형 5번으로 갈게요. 유형 5번 119쪽이에요. 책 119쪽. 자, 119쪽에 박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유형 5번에서 소개하는 거. 얘들아, 2차 함수는 자기 자신은 y축 대칭이에요. 다시 한번 2차 함수 자체는 하나만 그리면 y축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어요. 그쵸? y축 대칭이야. 근데 자기 자신과 어떤 상대방끼리는 x축 대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보는 최고차항 계수가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두 놈은 방향만 다를 뿐이지 볼록한 정도는 비슷한 거기 때문에 바로 x축 대칭이라는 걸 만족하더라 라는 게 유형 5번에서의 부분입니다. 오케이? 문제에서 2차 함수가 x축 대칭인 곳을 물어봤다면 바로 주인공의 부호 바꾼수, 주인공의 부호 바꾼 상대방이 x축 대칭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한번 해보세요. 함수가 x축 대칭이 되는 곳을 상대방을 연상할 때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부호 바뀐 수일 때는 서로 상대방과 자기 자신은 x축 대칭에 몰려있다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부호만 다를 때야. 여러분들이 17번은 여러분들이 빠르게 암산해 보시면 6x제곱과 x축 대칭인 주인공 바로 마이너스 6이겠죠? 17번은 a는 마이너스. 그 다음은 두 번째 쉽게 뒷부분 읽어보자. bx제곱은 마상분의 1x제곱과 또 x축 대칭인데 그러면 b는 상대방과 자기 자신 비교했을 때 부호만 달라야 되니까 3분의 1 컵을 잡으면 되겠죠? 따라서 a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곱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된다가 17번의 정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5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이 5번 x축 대칭이라는 단어는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 부호가 다른 놈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유형 6번입니다. 자, 유형 6번의 박스 안쪽은 다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바로 유형 6번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y는 ax 제곱, 즉 기본형 그래프는 반드시 뭐가 된다? 1번, 꼭지점은 0,0으로 고정이다. 고정.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셀프, 스스로 y축 대칭이에요. 스스로 혼자서. 그 다음은 세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용어가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위로 볼록하다. 네 번째는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오히려 좁아진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대짜리랑은 x축 대칭에 놓여있다. 방금 했던 이 5번이랑 다른 거죠. 그래서 한번 20번 옳지 않은 것만 1번부터 5번을 읽어봤는데 항상까지는 아닌 거 보시면 됩니다. 이차함수의 특징이에요. 물론 기본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들 풀었네. 자, 20번은 여러분들이 툭툭 읽어봤을 때 5번이 이상하죠. 5번은 y는 ax제곱 과 5번을 읽어보면은 마이너스 붙인 숫자랑 비교하면 y축 대칭일 거야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x축 대칭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20번에 5번이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고 y축 대칭이 아니라 x축 대칭일 거야 라고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은 이제 뭐 나머지 수식을 한번 읽어보시고 유형 7번. 자, 유형 7번도 쉽습니다. 유형 7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2차 함수가 지나는 한 점. 지나는 점이 있으면 무조건 1차 함수랑 똑같습니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대입할 때 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박스 읽어보시면 지나는 점 거의 98% 확률로 무조건 대입입니다. 대입해봅니다. 그리고 좌변 부분이 똑같아야 돼요. 참이 돼야 돼요. 뭐하옵니까? 20번. 좋습니다. 지나는 점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뭐하자? 무조건 대입입니다. 거꾸로 주어진 점을 냅다 앞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 그래서 x, y를 자르면서 x, y를 자리에 맞춰 대입하면 2a는 같다 마삼 a제곱. 이게 뭔 말이지? 뭔 말이지 해석해보면은 문자가 a가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한쪽으로 이항해서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써서 풀면 될 거라서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도전하면 a가 공통인수니까 보면 3a 플러스 2로 넣을 수 있고 곱했더니 여기라는 건 앞에 숫자가 뒤에 숫자가 0명일 때 풀면 되니까 a가 0거나 3분의 1이 나오네요. 근데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얘는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에 지난 점은 대입한다. 대입하는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돼요. 2차 함수가 방정식이에요. 등식. 좋습니다. 비슷하게 알려줘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8번으로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거 다 쉬우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빛들을 보니까 다 아네요. 복수할 필요 없었나?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는 척 하는 건가?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을 하세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유형 8번으로 갑시다. 유형 8번은 이제 바로 이차함수의 식 강제로 구하기. 바로 30번에 해당하는 건데 30번은 만약에 문제에서 등식이 없어. 막 현기증 나. y는 블라블라가 없어. 그러면 이차함수가 식이 없으면 문제에서 없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 말입니다. 바로 식을 만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하자? y는 원점을 지나면서 볼록 하면은 y는 ax제곱이라고 두고 그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적당히 대입해서 풀면은 a가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y를 땡땡 x제곱으로 둔 다음에 또 다른 한 점을 대입하시면 될 겁니다. 30번 여러분들이 일단은 원점을 지나고 있는 포물선이잖아. 보자마자 뭐 해야 돼? y는 ax제곱이라고 두고 나서
수상한 점을 대입해. 마삼, 3,3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y는 같다 마이너스 배의 x제곱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30번 답을 아니지 이상한데 이러면 말이 안 되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y는 마삼분의 1 x제곱으로 형태가 결정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유형 8번은 이차함수를 식을 구할 필요도 있겠구나. 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어가면서 유형을 읽으시면 돼요. 비슷하게 알려줘도 집에 가면서 따라해보시고 유형 9번으로 갑시다. U9. 자, 유형 9번은 이제 살짝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트렌드가 바뀌죠. 자, 유형 9번은 뭐다? 바로 2차 함수가 변합니다. 변할 거야. 바로 상수항이 더해져 있을 때야. 다시 한번 유형 34번은 뭐다? 34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위에 박스 읽어보시면 y는 ax제곱이었던 놈이 갑자기 수식이 바뀌어요. y는 땡땡 제곱에다가 플러스 q 올 우리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맨 뒤에 숫자가 더해졌네? 그 사람들은 예부터 원래 함수에다가 q를 강제로 더했다는 걸 사람들은 위아래 방향으로 즉 y축 방향으로 q만큼 밀었겠네? q만큼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더한 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봅니다. 땡겼다는 소리죠. 밀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러면 원래 함수에 비해서 q를 더했다라는 건 위아래 방향으로 그 모양을 올리거나 내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는 바뀔 겁니다. 원래는 꼭지점이 0,0이었죠. 근데 0,0이 살짝 바뀌어요. 0,q로. 오케이? 0,q로 바뀌고 대칭 추기 방정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 위아래 방향으로만 밀고 큰 거니까 접을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y축이었죠. 예준이 잘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 좋습니다. 현실상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y는 5x제곱을 마칠 y축만큼 이동의 등이 우리가 식을 쓴 거예요. 바로 더한 만큼이 평이동한 거다. 그 다음에 꼭지점을 읽으면 얘는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은 x에 0 대입할 때 그리고 마칠 다음은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접을 수 있는 세로선을 구한되고 얘는 여전히 x가 일정하다 0꼴 그치 x가 일정하면 세로선이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했고 문제에서 PQM P에서 Q 뺀 다음에 M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PQM을 순서에 맞춰서 더하면 정답은 5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유형 9번은 5번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제 또 유튜브 엄청 새 나와서 다른 유튜브 있는 정확도 잘해야 된다는 느낌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에서의 교훈을 얻어가자. 자, 123쪽입니다. 자, 유형 10번에서 박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아까는 Y축 방향으로 했지. 그러면은 수학은 차별했다고 욕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2차 함수 기본형 그래프를 태초의 상태 0,0을 기준으로 그려지는 도형을 바로 이번엔 좌우 방향 X축 방향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게 알려져 있는데 걔는 신기하게 X자리에 부호 바꾸면서 제곱해야 돼요. 원래 X자리에 X제곱 자리에 X자리에 X 빼기 P만큼 즉 우리는 보이는 거에 비해서 대입하는 과정에서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 y는 x축 방향으로 p칸 만큼 이동시키려면 원래 함수의 x 자리에 y는 같다 a 괄호 열고 x를 바꿔치게 됩니다. 바로 x 빼기 p 꼴로 부호 바꾸면서 제곱한다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X축 방향으로 미는 과정은 이게 나중에 보일 때 증명할 건데 일단은 이게 평이동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중3이니까 그냥 지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냥 P, X축 방향은 아까 Y축 방향은 좀 다른가 보다 하면서 부호가 바뀐다는 것만 차이만 기억하시면 되고 X 빼기 P 예제곱으로 설정하면 옮겨진 곳으로 정확하게 수식이 잘 적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세 녀석 두 개만 합시다. 꼭지점의 위치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이 두 개만 구하면 되는데 항상 뭐 하자? 어떤 못생긴 이차함수가 보이면 이거 사람들은 완전 제곱식 꼴이라고 부를게요. 완전 제곱식 꼴로 이차함수 주어져 있으면 꼭지점은 어떻게 구하자? 무조건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 바로 제곱이 0인 곳 제곱이 0인 곳에 x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x 빼기 p의 제곱이 0이 되려면 x에 p를 대입해야 되거든요. p 빼기 p가 0 되잖아. 그래서 x에 p를 넣어야 안 되니까 0이 되게 하는 무언가 x가 꼭지점일 거고 여기다 p 대입하면 p 빼기 p 0의 제곱에다가 a라니까 y 0 될 거예요. 그래서 p, 0으로 결정될 거고 꼭지점은 x가 일 때마다 둘 중에 x좌표 그대로 드시면 꼭지점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축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지점을 먼저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대칭축은 따라오는 거예요. 어차피 따라오는 거니까 꼭지점만 먼저 구하고 x가 일정하다 x좌표랑 일치하게 대칭축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9번은 네.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짜리를 기본형이죠. 기본형을 적당히 평이동해서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느낌을 보기문에서 찾으면 결국 뭐 하면 될까요? 바로 포기할 수 있다의 기준이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서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최고차 한 개수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거. 최고차 한 개수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걸 찾으면 되기 때문에 39번의 답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3짜리잖아. 문제에서 초기에 준 게 기본형이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니까 얘랑 포기할 수 있는 상대방들은 바로 x제곱 앞에 있는 놈이 그대로 이 놈을 찾으시면 보기문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유지되고 있는 거 3번과 5번 고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의 기준을 바로 맨 앞에 있는 볼록한 정도를 의미하는 앞에 있는 개수 A가 그대로 인 놈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적당히해서. 마지막 유형 11번이 이제 마지막 콜라보레이션. 바로 2차 함수의 세 글자. 기본형이 처음에 시작이었지. 기본형. 근데 기본형을 이제부터는 적당히 x축 방향으로 밀고 y축 방향으로 밀어서 새롭게 바뀐 그래프를 사람들은 세 글자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표준형 그래프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좀 암기하셔야 될 게 있는데, 자 y는 같다 몰라요의 제곱 더하기 몰라요 상수항. 여러분들이 이 식에선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x 뒤에 빼진 놈,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더해진 놈을 살포시 무시하면 있지만 없었다고 치면, 즉 y랑 x 말고 그 외의 숫자를 상수항으로 취급해서 없애면 얘는 아마도 y는 ax 제곱에서 파생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형 그래프가 뭔지부터 따져야 돼요. 얘는 문제에서 C를 주면은 뭐부터 보는 거냐면 상수항을 없앴을 때, 즉 y는 ax 제곱을 모티브로 해서 얘를 적당히 밀고 밀었을 겁니다. 그 숫자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본형 그래프에서 밀리고 밀린 적당한 수를 찾는다. 바로 x축 먼저. x축 방향으로 밀린 건 좌우 방향은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바로 제곱이 0이 되는 놈.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제곱이 0 되는 수,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수를 x라고 본다면 지금은 아마 p만큼 이동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은 맨 뒤에 더해진 상수항 자리는 y축 방향의 어떤 옮겨진 양을 의미한다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형 그래프는 두 개예요. x축 방향 어딘가, 옮겨진 정도, 위아래 방향으로 옮겨진 거는 바로 가까운 자리랑 먼 자리가 있긴 한데 x에 가까운 거, x에 멀리 있는 거. 그래서 x에 가까운 게 좀 x축 이동량이랑 관련이 있다고 예상할 때 있고, x랑 멀리 있는 상수항 Q는 y축이랑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항상 그 표준형 그래프에서 꼭지점은 어딘데,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어딘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반드시 표준형 그래프는 보자마자 뭐하자? 꼭지점을 적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제곱이 0이 되게 할 수 있는 x값. x 빼기 p는 p를 대입해 못 나오겠죠? 따라서 p, 저기는 p 대입하면 0 되니까 지워져서 q가 되겠어.
그래서 P, Q가 꼭점의 규칙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축의 방정식은 x가 일정하다 둘 중에 x좌표 P만큼이라고 둘 다 구할 줄 아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꼭지점을 먼저 구하고 x축을 내리면, 그러니까 x만큼 세로선 내리면 그게 대칭 축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다 써있는 게 유형 12번에 좀 요약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상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배고파. 5분 남았네. X축 방향으로 갈 때는 부호가 바뀐다. Y축 방향 갈 때는 부호가 안 바뀌면서 그대로 더한다고 연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이 유형 12번 있죠. 이게 좀 까다롭죠. 그래서 123쪽에 유형 12번 하나 소개하고 갑시다. 즉 49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49번 얘들아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이차 함수가 있어요. 몰라요. x 빼기 p A제곱 q 표준형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 세 글자 표준형이야. 생각은 자 표준 형태가 주어져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지금 표준형 그래프는 그래프를 살포시 그리면 원래는 원점을 지나는 간단한 아주 단순한 형태를 적당히 밀고 밀어서 P칸, Q칸을 밀고 밀어서 새로운 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도록하게 모양에 맞춰서 그려진 게 표준형 그래프의 의미인데요. 의미. 자, 근데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옮길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유형 12번에서의 주제입니다. 자, 유형 12번 뭐냐면 이미 옮겨진 그래프를 또 옮기는 거예요. 적당히 밀고 적당히 밀 때. 그때 공식 하나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밀려진 그래프를 다시 미는 방법, 평이로한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x축 방향으로 네모, y축 방향으로 세모 이동시키는 평행 이동시키는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식에다가 x축 방향으로 네모칸 Y축 방향으로 세모칸 밀고 미는 어떤 유명한 공식이 있는데 이건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암기합시다. X축만큼 옮기고 싶은 그 눈에 보이는 수를 X자리에 부호 바꾸면서 대입하면 돼요. X자리에 대입한다. X 빼기 네모. 그 다음은 Y 더 세모칸 밀고 싶으면 Y에다가 세모를 부호 바꾸면서 강제로 대입하면은 이게 평이 된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이건 고1 때 배울 건데 지금 미리 쓰는 겁니다. x 대신에 x 빼기 x표, 그러니까 x 이동량, y 대신에 y 빼기 그 이동량을 대입하고 대입해서 식을 붙이면 옮겨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표준형 그래프를 네모칸 밀어주세요, 세모칸 밀어달라는 우리가 의뢰를 받았어.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x 먼저 x에다가 네모를 대입하지 마시고 x에다가 x 빼기 네모를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이 x 자리에 x 빼기 네모 대입하시고요. 다음은 세모만큼 이동하고 싶으면 y 대신에 y 빼기 세모를 바꿔치기하고 같다라고 두면은 이게 옮겨진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걸 사람들은 네 글자 평행이동 공식이라고 불러요. 평행이동 공식은 부호 바꾸면서 x 빼기 네모 y 대신에 y 빼기 세모를 넣어서 붙인다. 그러면 식이 아주 길게 나야 될 건데 그 식을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와 바로 하면서 x 자리에 y 자리에 새로운 문자로 대입해서 넣으면 옮겨진 그래프가 나오니까 그걸 정리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부호 바꾸면서 x 자리에 y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표 문제를 본다면 49번이에요. y는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마파를 얘를 문제에서 x축 땡땡 P칸 알파벳 P야. 자
자, y축 대신에 y축 방향으로 알파벳 q만큼이야. 그만큼 충분히 이동했더니 평행이동. 그때 문제에서 y는 마삼 x제곱이랑 겹쳐지게 되었대. 겹쳐지게 되었대. 수동태 당한 겁니다. 자, 주인공 그래프는 강제로 밀고 밀었을 때 얘랑 겹친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간 과정을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하는 공식이 앞에서 소개해드렸어요. x 대신에 x 빼기 그 녀석, y 대신에 y 빼기 그 녀석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이 빠진다. 해보자. 자, 이거 지금 최초에 주어진 원래식에다가 x 대신에 p지만 푸 바꾸면서 x 빼기 p. 자, y만큼 q를 이동하려면 y 대신에 와마 q를 붙이고 식 세우면은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y-q는 같다 마삼배에 x 빼기 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팔. 그 다음 이 바뀐 식에 대해서 같아야 되니까 이항할 수 있어서 y는 같다 마이너스 q를 저쪽 반대편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배에 x 빼기 p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8 플러스 q가 되는데 여기서 이 식이 문제에서 최종 주어진 식과 이 같도록 주면 돼요. 오케이? 같아지도록 주면 돼요. 따라서 제곱 마삼 x 제곱이라는 건 지금 x 뒤에 0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x 빼기 0의 제곱. 따라서 지금은 여기가 머스트 0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문자 뒤에 상수항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도 0이 생략된 거니까 여기도 0이 되게끔 두 개를 검사하면은 p랑 q가 1과 8이 나와서 1, 8 그래서 두 개를 합하시면 9가 될 거예요. 5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건 좀 어려운 유형입니다. 유형 12번인데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밀고 민다라는 건 x 대신에 x 빼기 y x표, y 대신에 y 빼기 y표를 대입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마지막 63번은 식을 구하는 연습까지. 그 이차함수식 구하기 표준형 그래프에 대해서 공식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유형 14번은 표준형 그래프에서 APQ의 구호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최고차 한계수 A는 위로 블록하냐 아래로 블록하냐를 결정하는 요소고요. PQ는 꼭지점 위치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냐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냐를 결정하는 요소. 마지막 Q는 위아래 방향을 봤을 때 꼭지점의 위치가 위에 떠있냐 내려있냐의 결정 요소다라는 걸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집에서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잠깐 고등수학을 멈춘 이유가 일단 2차 함수를 해야 고등수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3부터 다시 복습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물론 이미 아는 유형이더라도 들으셔야 되고 몰랐던 부분이면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건 외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기본 개념들을 한탄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수요일 같은 경우는 못하네요. 이거의 다음 단원이 일반형 그래프가 있는데 그 일반형 그래프에다가는 연습 문제를 드릴 테니까 어차피 일주일 동안 쉬잖아요. 일주일 동안 쉬니까 수요일까지의 숙제